이상호가 이 무죄를 받았어요. 민사에서는 이상호가 1억 배상을 말하자면은 서해순 씨에게 하도록 했습니다. 이상호가 김광석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.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? 그 영화에서 서해순이가 김광석이도 죽였고 거기다가 장애인인 딸도 동거남하고 같이 죽였다. 이렇게 갖고 연쇄 살인범으로 만들어 놓은 게 김광석이라는 영화예요. 근데 여러분 그 영화 포스터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올려드렸지만 김광석이 안 나오고요. 이상호가 탁 폼 잡고 있는 게 나와요. 수염 쫙 기르고. 뭐 이상호도 점점 어준이 떠준이 닮아갑니다. 그런데 이거는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. 수많은 사람들 뭐 하와이에서 있을 때라든가 병원의 의사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서해순 씨는 자기 딸을요 아주 정성껏 간호했고 그다음에 끝까지 매일 병원에 그 자기가 라이드해서 왔고 사랑했고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. 그리고 김광석 씨는 제가요 이 대구에서 TBC 방송이 옛날에 있었어요. 거기에서 터놓고 만난 사람에서 김광석 씨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1시간 동안 녹화를 하고요. 뭐 2시간 동안 녹화를 하고 끝나고 같이 이렇게 저녁도 먹었고. 근데 제가 이렇게 느낀 건 뭐였느냐 하면은 굉장히 좀 우울했어요, 사람이. 그리고 침울하고. 그래서 이렇게 작곡도 하고 이렇게 또 김광석 노래 자체가 좀 침울한 것도 많고 저도 김광석의 팬이었거든요. 그런데 참 말수가 없고 그래서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다.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뭐 그분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. 그런데 결국 인제 이 저작권이었던 거죠. 김광석의 저작권에 대해서 당연히 권리가 이 서해순 씨와 그 딸한테 가니까 이 김광석 씨 아버님께서 인제 문제를 제기했고 또 그런 점에서 이상호라는 사람이 그걸 갖고 이제 영화를 만들고 좌파 쪽에서 서해순에 대한 지독한 마녀 사냥이 이뤄진 겁니다. 자 이거는요 미국의 1800년대의 마녀 사냥하고 굉장히 비슷해요. 중세 때의 마녀 사냥과 달리 중세 때의 마녀 사냥은 미드와이프들 이 산파들이 받았어요. 유일하게 돈을 버는 지식인 여성이 그 당시에 산파였어요. 그러니까 여성 의사라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악마의 속삭임을 받았다. 왜? 능력 있는 여성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화형을 시켜버린 거예요. 화형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겁니다. 최고의 형을 시킨 거죠. 근데 미국에서는 상속녀들에 대해서 마녀 사냥을 했어요. 아버지랑 막 어머니가 갑자기 다 죽으셨는데 딱 한 명의 상속녀가 남았어요. 남편이 갑자기 죽었는데 애가 없어요. 그래서 부인한테 모든 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. 그럴 때 이 마을에서 저 여자한테 돈을 주면 안 된다. 이래 가지고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. 어린애한테 사탕을 주면서 저 여자가 교회에 들어서 악마하고 막 얘기하는 거 너 들었지? 그러니까 여자아이는 이 사탕을 먹으면서 "네네네." 이러잖아요. 그러면 악마라고 인제 이 마녀라고 딱 찍은 거예요. 그렇지 않으면은 그 여성들을요 지하 감옥에 가뒀어요.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지하 감옥을 봤는데 거기서 1주일 가둬서 아무것도 안 주고 있으면은 멀쩡한 여자도 마녀가 되겠더라고요. 그리고 마녀라고 고백을 하면은 풀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 풀어 주면은 그 길로 화형이나 교수형을 시켰어요. 꼭 서예순 씨한테 했던 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. 저작권이라는 하나의 이 부의 상속을 막기 위해서 마녀 사냥을 한 거죠.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상호라는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은 이 뭐 세월호도 그렇고 완전히 틀린 얘기만 다 한 겁니다. 근데 이 이상호가 무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나온 거예요. 이게 말이 됩니까, 여러분?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자, 자막 바꿔주세요. 즉, 이상호는 서해순 씨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. 근데 민사에서는요, 재판부가 이상호가 얘기하고 주장하는 건 다 이거는 말하자면은 가짜다. 그러니까 너는 서해순 씨에게 1억 배상을 해야 된다. 근데 서해순 씨라는 분이 당한 걸 생각하면은 살아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기적인 것 같아요. 저는 1억 배상도 너무너무 적다.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민사에 이어서 서해순 씨와 서해순 씨 변호사가 이상호를 형사도 걸은 겁니다. 그때 이 형사 재판에서 이상호는 국민 참여 재판을 선택을 한 거예요. 바꿔주세요.
자, 이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거는 일종의 배심원제, 미국에서 배심원제를 차용을 한 겁니다. 그래서 국민 참여 재판원 이렇게 돼서 이제 뭐 변호사들의 얘기를 듣고 미국하고 똑같이 국민 참여 재판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죄다, 유죄다를 정하는 거예요. 근데 이상호가 나와서 이건 공익이었다. 그리고 오해의 소지는 있을지언정 이 공익을 통해 가지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서예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다. 나는 뭐 기자다. 이러면서 막 설레발을 친 모양이에요.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원이 전원 일치의 무죄로 무죄 의견을 낸 겁니다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관이 오케이를 한 거예요. 재판관도 공익에 대한 말하자면은 이 문제 제기로서 이상호가 영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. 무슨 멀쩡한 여성을, 헌신적인 어머니를 연쇄 살인범으로 몰아세우는 게 무슨 공익입니까, 여러분? 저는 그 재판관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다음에 국민참여재판에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정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정한 진영 사람들에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한테 국민참여재판에 제의가 오면은 만사 제치고 가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국민참여재판도 저 좌파 애들이 지들 편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해요.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? 어쨌든 이 국민참여재판 제도라는 거는 법에 대해서 법 의지 또는 법이라는 것이 그동안의 판례와 또한 그동안의 아주 이 쌓여진 일종의 이성을 통해서 이 법의 여신은 딱 이렇게 눈을 가리고 그 다음에 저울을 들고 있는 게 법의 여신입니다. 근데 국민참여재판은 눈을 뜨고 그 다음에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. 감성파리에 굉장히 취약한 결과를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은 악용의 소지가 많다. 이상호가 자기가 민사에서는 1억에 유죄가 됐지만 형사에서는 자기를 무죄로 만들어달라. 이러면서 엄청난 감성파리를 한 거죠. 그러니까 국민참여재판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아까 말씀대로 가재냐, 개냐, 붕어냐, 돼지냐 우리한테 이 판결을 저는 그 국민참여재판원이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. 만일 너의 딸이, 너의 아내가, 너의 여동생이, 너의 누나가 서예순 씨였다면 무죄를 이상호에게 무죄 의견을 낼 수가 있겠느냐. 이건 아주 끔찍한 마녀 사냥입니다. 이렇게 개명한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거는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.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큰 거죠. 인민재판이란 이유입니다. 인민재판을 한 거죠.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악용될 소지는 굉장히 많을 거다.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. 벤틀리님께서도